안녕하세요. 토지 및 사업용 부동산 전문 바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관련돼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12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농막 개정안 발표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온 조치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입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가 무엇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나아가 개인적 견해이지만 농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및 기대 효과입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경영 목적도 포함이 되고요.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농지 이용 행위로, 즉 농지 전용 없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기대 효과로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농활동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및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단지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임시 거주와 상시 거주의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단속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별장 단속에서처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고지서, 탐문 등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은 주말 체험 영농만 가능하다고 일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농지의 면적은 부지 면적 합산의 2배 이상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지방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으로 예산 낭비 및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민간 자율에 맡기고 지자체는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이나 농촌 체험 영농 마을에 실효 있는 정책 발굴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선택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쉼터가 설치 가능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본인 소유의 농지고 소위 말해서 임대차 농지는 안 되는 거고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로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제한지역으로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에 따라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 도로폭 4m 이상,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중에서 4m 이상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로폭 관련 사항으로는 발표 자료 어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고 오히려 현황도로 및 사실상 통로에 접한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 대부분의 마을도로가 3m 내외로 결국 현황도로나 사실상 통로에 인정되면 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혹가 해서 맹지에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과도한 요구사항이라 보고요. 맹지에는 지금 현재 개선된 농막을 활용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설 규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고 부속 시설 등은 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이 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이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하고요. 정화조 설치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촌 체류용 쉼터 예시 사진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은 처마 데크와 처마가 없는 형태고, 아래쪽은 처마와 데크가 있는 그런 예시도가 되겠고, 우측은 평면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 활동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는 쉼터와 부속 시설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 면적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활도가 의무화되겠습니다. 부지 면적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를 가로 10m, 세로 3.3m로 연면적 33제곱미터로 설치를 한다면, 데크는 가장 긴 외벽 10m 곱하기 1.5m인 15제곱미터가 됩니다.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일반 주차장 적용한다면 2.5m 곱하기 5m인 12.5제곱미터가 되고, 정화적 면적은 대개 한 평 이내이기 때문에 약 3.3m로 가정해 본다면, 쉼터와 부속 시설 등을 포함한 면적은 33 더하기 15 더하기 12.5 더하기 3.3은 약 63.8제곱미터가 되고, 이를 평으로 환산한다면 약 19.3평이 되겠습니다. 즉 쉼터와 부속 시설 등의 면적은 19.3평이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부지 면적은 이 19.3평의 2배인 38.6평 이상이면 오케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기간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하였고,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초 3년, 연장 3회, 총 12년 이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5번째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사용기간이 12년, 그렇다면 그 이후엔 철거하라? 네, 이 부분이 가장 핫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농식품의 의견은 12년 이후 철거 여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쉼터를 설치한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 최대 12년 후에는 농지를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을 통해서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쉼터가 조건에 맞는다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6번째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막, 쉼터, 주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농막을 설치할지, 아니면 12년 이후 원상 복구할 계획으로 쉼터뿐만 아니라 정화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나 수도를 설치하는 수고로움과 비용을 들일 것인지, 그도 아니면 12년 이후 10평짜리 쉼터를 농지 전용을 통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주택을 설치하는, 즉 농지 전용을 통해서 주택을 설치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의 안전의 중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쉼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차라리 일정 기준의 안정성을 두고 이에 부합하면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존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막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부속 시설 면적은 별도로 선정합니다.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이후에는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농막을 쉼터로 전환의 문제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입지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가 가능한 지역의 입지 기준을 충족하고 쉼터 면적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쉼터 설치 신고를 하고 농지 대장 등재하는 방법으로 전환기간 3년 내에는 양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막 소유자는 쉼터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농막이 있는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그 중에서도 농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농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로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바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농지위원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한번 폐지됐던 제도를
LH 사태 이후 탁상 행정의 일환으로 부활된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경지 정리된 농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는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소규모 농지로 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요건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농지의 비과세 감면 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12억 원인데 반해 농지는 8년 제초 자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에 불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농촌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또다시 농업인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비과세 감면 한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사업용 토지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아예 토지 공개념을 할 것이 아니라면 토지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LH 사태 이후 주말 농장은 제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으며, 또한 농지에 대해 제촌 작용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세 면제는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즉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쉼터의 도입뿐만 아니라 물론 사용기간 제한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먼저 농촌주택에 대해서 지금같이 가격, 면적 등 제한 두지 말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본 세율로 하되 양도세와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농업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AI 혁명을 통해 근로 여건도 변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경제가 돌고 경제가 돌면 발전이 됩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농촌의 미래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